내 월 소득이 300만 원인데 보험료에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내시는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상담하셨던 40대 김 과장님은 외벌이로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면서 노후가 불안하다 보니 월 80만 원씩 10년 넘게 보험료를 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보험 증권을 분석한 결과는 처참했고요. 보장의 절반 이상이 중복되거나 확률이 낮은 대각들이었고, 정작 가장 중요한 뇌심장 보장은 구멍이 뻥 뚫려 있었죠. 누군가는 반의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김 과장님보다 더 탄탄한 보장을 챙겨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보험을 저축 재테크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보험은 절대 저축 아니고요. 재테크도 아닙니다. 딱 10분만이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의 지갑에서 매달 새어나가는 수십만 원의 불필요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보험 조각가입니다. CI보험, GI보험, 저축 기능이 있다는 종신보험, 유니버셜 보험, 변액 종신보험, 외우기도 어려운 자잘자잘한 수술비 특약들, 이런 상품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구조가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고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모든 복잡한 보험의 거품을 싹 걷어내고 우리 인생의 어떤 폭풍 후에도 절대 뚫리지 않을 강철 방패 같은 보험 3가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적나라하게 증명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보험사의 마케팅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보험을 지배하는 현명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첫 번째 방패는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이것은 병원 지우개인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수술비, 병원비, 약값 등 대부분을 돌려주는 모든 보험의 기초이자 전제 조건이고요. 다른 보험은 없더라도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빈틈을 메워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연장선이기 때문이죠. 다음 두 번째는 3대 질병 진단비 종합보험인데요. 이것은 소득 절벽 방지턱입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 무서운 질병들은 단순히 병원비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해서 소득이 끊기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진단비 보험은 질병 진단 즉시 진단비를 지급하고 치료에 전념하는 동안에 생활비, 간병비, 대출, 상환금, 끊어진 소득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요. 병원비는 실비보험이, 그 외엔 진단비 보험이 책임지는 완벽한 시스템이죠. 세 번째 방패는 정기보험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위한 소득 다리고요. 이 보험은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니고 오직 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가장에게만 필요합니다. 유아기 청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소멸성 보험이고요. 평생 보장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가장 합리적인 사망보장 수단이고요. 이 3개의 강철 방패만 제대로 갖추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닥쳐와도 최소한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내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비극만큼은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3개의 방패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휘둘러야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 모든 핵심 비법을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패, 실손의료보험.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보험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제2의 건강보험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실손보험의 가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보험을 이것저것 많이 가입하게 되는 건데요. 실손보험의 가치와 보장 범위는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에 본인 부담금 178만 원, 전액 본인 부담금 만원, 비급여 쪽 50만 원, 그럼 합산해서 229만 원대에서 실비로 받을 수 있죠. 공단 부담금 555만 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처리해주는 금액이고 진료비 총액 784만 원 중 내가 내는 건 229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또 실비로 받을 수 있으니
1세대 실비는 229만원, 2세대 실비는 206만 1천원, 3세대 실비는 197만 1천원, 4세대 실비는 178만 2천원 받게 되고,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은 많아야 약 50만원 정도인 거죠. 미용 목적의 수술이나 건강검진 등 질병과 상해가 아닌 것들 제외하면 대부분이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입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실비보험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어도 착한 실비 기준 자기부담이 20%니까 4천만 원 받아야 맞는 거지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이 아니라 4,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출하는 금액 최대치는 200만 원이라는 거죠. 어차피 1세대는 100% 보장이고 자기부담금이 있는 2세대 실비, 3세대, 4세대 실비 모두 상한 금액이 200만 원이니까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장 한도도 입원, 통원 합산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데 급여, 비급여 따로이기 때문에 상해 급여 5천, 상해 비급여 5천, 그럼 1억 한도이고 질병도 급여 5천, 비급여도 5천이니까 질병 상해 각각 1억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 셈입니다. 이러한 한도가 한 번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리셋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비싸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보시다시피 20세는 만원 수준으로 가능하고 30세, 40세, 50세여도 2, 3만 원대 수준으로 준비 가능한 게 실비보험이니까 무조건 가입해서 유지를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좋은 실비보험도 단점은 존재하는데 뭐냐면 50대, 60대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실비는 갱신형이다 보니 어느 순간 보험료가 10만원, 16만원, 19만원 이렇게 쭉쭉 올라서 노후엔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이 60세부터 유지율이 66%, 26%, 1%대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 내 노후를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비보험의 빈틈을 메꿀 수 있는 보험은 바로 두 번째 방패인 3대 질병 진단비 종합보험입니다. 왜 두 번째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버시는 분인데 그런데 치료를 위해서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고 1년간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대출금, 공과금, 차량 할부, 자녀 양육비, 간병비, 건강보조식품, 교통비 등등 매달 600만 원씩 지출을 하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입이 없는데 매달 600만 원씩 지출을 하면서 치료를 감당 가능한 분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소수일 텐데 이러한 비용들은 실비보험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영역들에 해당하죠. 그렇다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치료를 포기하실 건가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치료 받아서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정도 금액만 있다면 완치하시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의사분이 얘기했을 때 돈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이러한 경제적 위험과 소득 상실 리스크를 대비하시려면 결국 진단비 보험이 필요하겠죠. 내 인생이 리셋되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진단비가 필요하냐? 가장 중요한 건 암 진단비고요. 그 다음 심장 관련 진단비, 뇌혈관 관련 진단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의 얘기가 아닌 게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은 무려 37.7%나 되고요. 여성은 34.8%나 됩니다. 3명이 모이면 그중 1명은 암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인데 결코 확률이 낮지가 않죠. 그리고 고혈압 환자 수 약 760만 명, 고지혈증 환자 수 약 320만 명, 당뇨병 환자 수 약 400만 명.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관상동맥은 어릴 때부터 조금씩 손상을 입고 좁아지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으로 인해서 혈관은 더 빠른 속도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줄어드니 협심증과 핏덩이가 갑자기 혈관을 막는 심근경색 등이 올 수 있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뇌졸중의 원인도 고혈압, 고지혈, 당뇨, 동맥경화증 등이고요. 심장질환도 원인이 되고 뇌졸중이 무서운 점은 마비 및 부전마비, 감각 소실 및 이상감각, 경직, 시야결손, 인지장애,
판단 및 계획장애, 충동증, 실조, 의사소통장애, 연하곤란, 감정적 불안 등 내 가족까지 힘들게 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보험으로 준비 가능한 특약들이 워낙 많죠. 그래서 그 중에 필수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부터 말씀드리면 암은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4가지로 분류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고해감도 준비하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시지만 아니고요. 제 고객님 중 한 분은 암 진단비 5천만 원 있다고 암보험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유방암에 진단받고 당연히 5천만 원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보험금은 겨우 1천만 원밖에 안 되셨는데요. 왜 이러한 일이 생겼냐? 그분은 일반암이 5천만 원이 아니라 고해감을 5천만 원 가입을 하셨고 일반암은 1천만 원이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거죠. 또 중요한 사실은 일반암 진단비에서 어차피 고해감에 해당하는 식도암, 췌장암, 골수암, 백혈병 등이 다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를 탄탄히 준비하셔야 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위암, 간암, 폐암, 그 외 수십, 수백 가지의 암들과 유방암, 방광암 같은 이런 생식기암까지 전부 일반암 진단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일반암 진단비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사암 진단비고요. 암 환자 중 약 30%가량이 이 유사암에 해당을 하는데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기경제 이 4가지가 유사암이고 해당 암들은 일반암의 20%까지만 구성 가능합니다. 암 진단비가 1천만 원이면 유사암은 200만 원, 암 진단비가 5천이면 유사암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20%까지만 구성 가능하죠. 워낙 비중이 높은 암들이 포함되니까 유사암은 최대치까지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2가지가 핵심이고 여기서 더 추천드릴 만한 게 암 치료비 특약입니다. 왜냐하면 암에 걸렸을 때 장기적으로 치료할 가능성도 있고 10년 뒤, 30년 뒤, 먼 미래에 전이나 재발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암 진단비의 단점이 있다면 최초 1회 지급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암 치료비는 암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항암 호르몬 치료, 중환자실 입원 등 이렇게 5개 카테고리로 분류시킨 후 각각 연 최대 5회 보장하고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만기까지 보장하고 매년 보장합니다. 즉 100세 만기로 가입하셨다면 100세까지 암으로 인해서 5개 카테고리 중 하나만 해당하면 보험금을 받아서 치료비로 쓸 수가 있고 올해 암에 걸린 후 5년 뒤, 10년 뒤 미래의 암 치료를 또 하셔도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보장하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암 수술도 되고 표적 치료도 되고요. 면역 치료, 중입자 치료, 양성자 치료 등도 다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암 치료비 이렇게 3가지만 있다면 암에 대한 걱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인데 심장 관련 진단비는 크게 3가지고요. 심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인데 보험을 최근이 아닌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심장질환 환자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는 경우는 고작 7.1%밖에 안 되고 나머지 92.9%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에 진단받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에 급성 심근경색밖에 없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추천드리는 게 허혈성 심장 진단비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셨을 협심증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급성 심근경색도 포함해서 허혈성 심장 질환은 대비 가능하고요. 추가로 부정맥, 심부전 등까지 보장받으시려면 심혈관 진단비를 추가하셔도 되긴 한데 해당 특약은 금액대가 있는 편이고 가족력이 있어서 꼭 가입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면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진단비만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뇌질환의 경우 뇌출혈만 가입하신 분은 보장 범위가 8.2%밖에 안 되므로 뇌출혈만 보장하는데 뇌졸중과 뇌경색, 모야모야병, 뇌혈관 후유증, 뇌아밀로이드 대뇌 동맥염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보장받으려면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뇌졸중이란 특약도 있긴 한데 뇌혈관 진단비가 가성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허혈성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혈관계 질환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준비하시면 좋은 게 수술비인데요. 왜냐하면 협착된 부위의 혈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혈관에 도관을 삽입해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고 스텐트를 설치해서 혈관 내시경을 넓히는 스텐트 삽입술을 할 수 있고 스텐트 특성상 내피세포로 인해서 다시 막힐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스텐트 삽입술을 여러 번 할 수 있겠죠. 그럼 2번, 3번 수술을 하게 될 거고 진단비는 1회 지급이지만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술 10번, 100번, 50번 해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은 게 1. 5종 수술비인데요. 보시다시피 심장 수술은 수술비가 3,600만 원 이상이고 관상동맥 우회술은 3,500만 원 이상, 뇌기저부 수술은 2,000만 원 이상, 뇌종양 수술은 1,600만 원 이상, 스텐트 삽입술은 1,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수술 비용도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비용이 점점 올라가는데 이 부분들이 물론 실비보험으로도 다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앞으로 5세대 실비가 나온다면 자기 부담금이 50% 그리고 중증이 아닌 비중증에 해당한다면 5천만 원 한도가 아니라 1,000만 원 한도로 줄어들게 되고 나머지 비용들은 전부 다 내가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1세대에서 4세대 실비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속된 갱신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5세대 실비 혹은 더 미래에는 6세대 실비 등으로 변경하시게 될 거고 보장은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으로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를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비갱신으로 가입해서 90세, 100세까지 쭉 보장받으니까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 실비보험을 대신해서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고요. 그럼 수술비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꼭 추천드릴 만한 건 1, 5종 수술비입니다. 범위로는 포괄주의 형식인 질병수술비가 범위가 넓긴 한데 금액 대비 보험료가 비싼 편이고요. 1, 5종 수술비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작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고 암수술, 다빈치 로봇 수술, 대장 용종 제거, 허리 디스크, 인공관절, 뇌수술, 심장수술, 장기 이식, 장기 절제, 자잘한 것부터 큰 수술까지 다 받을 수 있고 수술의 정의에만 부합하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 비급여 가리지 않고 다 보장하고 현재 약관에 없는 미래에 생길 신의료기술 수술까지 보장되고요. 그래서 1, 5종 수술비를 주축으로 삼아서 내 여유 자금에 따라 질병 수술비를 추가할지 엔대 수술비를 추가할지 결정하시면 되고 7종, 8종, 9종 수술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비급여 수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므로 굳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추가하시면 좋은 게 배상 책임이고요. 해당 특약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피해를 준 경우 보상하는데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남을 물어서 피해를 준다든지 혹은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옆집에 피해를 준다든지 우리 집에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든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밀다가 피해를 준다든지 커피를 먹다가 옆 사람에게 화상 피해나 휴대폰을 고장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한 사고당 1억씩 전부 배상 책임 특약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3대 질병진단비 종합보험 준비 끝나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 방패인 정기보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험은요, 오직 어린 자녀를 둔 가장에게만 필요한 한시적인 방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죽으면 무조건 나오고 나중엔 저축도 된다는 말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신보험은 사망금 1억 받기 위해서 월 30만 원씩 내야 하는데 정기보험은 똑같은 1억을 받기 위해서 24,900원만 내시면 됩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정기보험은 20년, 30년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받으니까 보험료가 저렴하고 매달 27만 5,100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 아낀 차입금으로 내 노후를 위한 내 미래를 위한 부동산, 주식 등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려야 하는 거지 보험으로는 저축 재테크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재테크 목적, 자산 불리기 목적 등으로 가능하다 착각을 하다 보니까 가한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는 건데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대비를 하시고 사망금이 언제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망금이 필요한 시기는 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가장이 사망했다고 해서 경제적 위험이 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장 기간은 20년, 30년 짧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강철 방패를 어떻게 가장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5대 철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철칙입니다. 보험의 만기는 100세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인데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2070년까지도 남자든 여자든 평균 수명이 100세에 도달하는 일은 없습니다. 2060년이 돼서야 평균 수명이 90세 근처에 도달할 뿐이죠. 그럼 만약 100세까지 살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는데요. 돈에는요, 시간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과 10년 뒤, 20년 뒤 1,000만 원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1994년도부터 30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2.9%였고요. 그러면 지금의 이력이 30년 뒤엔 약 4천만 원, 40년 뒤에 약 3천만 원, 70년 뒤 약 1,3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함정이 있다면 부동산 시세는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30년 뒤, 40년 뒤, 50년 뒤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90세까지 보장을 받고 90세부터 100세까지 10년간 보장을 더 받기 위해서 더 비싼 돈을 내면서 100세 만기로 하는 건데 90세 이후에 보험금을 받아봤자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로 받게 되겠죠. 요즘은 뭐 100세 혹은 심지어 110세, 120세 만기 보험까지 나오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가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90세만 하셔도 충분하고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오래 살 거니까 100세 만기로도 고집하기도 하는데 100년 뒤엔 1억 원이 600만 원의 가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기를 무리해서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다는 점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철칙인데요. 메인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라입니다. 갱신형 보험의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갱신형 보험을 5개, 10개, 20개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을 종종 보는데 왜 이렇게 가입하셨냐 여쭤보면 그냥 전화가 오니까 싸고 좋은 것 같아서 가입을 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럼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시냐 여쭤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계셨고 이 정보를 알고 나선 전부 비갱신형 보험을 메인 보험으로 바꾸셨는데요. 3420원 하는 게 50세에는 7만 원대, 60세에는 18만 원대, 70세에는 37만 원대, 80세 60만 원대, 90세에는 100만 원대, 총 누계 보험료가 2억 8천만 원이 넘어가고 비갱신형으로 가입했다면 20년간 4,500만 원 정도만 내면 끝났을 겁니다. 2억 4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이라면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실 건가요? 이제라도 이 차이점 이해하셨다면 메인 보험은 꼭 비갱신으로 준비해야 된다. 답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메인 보험이 잘 갖춰지면 갱신형 보험은 서브 개념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세 번째 철칙은 납입 기간을 짧게 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 보험료만 확인하시고 30년 납입 10만 5,382원이니까 더 싸고 좋구나 하고 가입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저렴한 대신 총 납입 보험료는 20년 납에 비해서 약 670만 원 이상 많아집니다. 이 차이점을 모르고 가입하는 사례가 정말 많고요. 반면 똑같은 보장이어도 20년 납은 월 보험료가 12만 9,944원이라서 월 보험료가 2만 원 이상 비싸니까 외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총 납입 보험료는 670만 원 이상 절감된 모습이죠. 보험은 길게 내면 길게 낼수록 이자가 많아집니다. 마치 대출하고 똑같은 거죠. 대출도 길게 내면
이자가 커지는 것처럼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뭐 납입 면제라는 게 존재하니까 길게 내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시지만, 자, 보시다시피 5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분들은 50%도 안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걸 30년간 다 낸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보험을 해지하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건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 납입 기간이 장기간이라서, 이러한 사유들로 해지를 하시는데 30년으로 가입하시면 더더욱 납입을 끝내기가 어렵겠죠. 비갱신형으로 처음부터 잘 가입하셨다면 납입만 끝내시면 되는 건데 다들 그걸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입 기간을 짧게 하시고 총 납입료도 줄이셔서 완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여러분을 위한 현명한 소비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철칙은 기본형이 아니라 무해지형으로 하라입니다. 기본형이 18만 1,330원일 때 무해지형이라면 13만 5,990원이 됩니다. 보험료가 25%나 절감이 되죠. 이걸 20년간 총 납입료로 계산한다면 무려 1,088만 1,600원이나 절감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이면 차 한 대 살 수 있는 금액인 건데 중간에 해지해서 환급금 조금 받겠다고 기본형을 가입할 이유는 없겠죠. 중간에 해지해봤자 환급금 100% 주는 것도 아니고요. 70% 수준이라서 손해보면서 받게 됩니다. 제대로 가입한 보험이라면 애초에 해지할 일이 없으니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더라도 25%나 절감 가능한 무해지형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소비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철칙은 일반 고지형이 아니라 건강 고지형으로 하라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일반 고지형일 때 14만 4,607원 하는 보험이 10년 건강 고지형이면 28% 이상 저렴한 10만 2,844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총 납입 보험료로 따지면 1,000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건강 고지형으로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과거의 보험들은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병력들을 따져서 가입했지만 건강 고지형은 10년 이내 입원, 수술, 중대 질병까지 추가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병력이 없다면 건강 고지형으로 가입시켜 주는 건데요. 내가 10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다고 하셔도 너무 심란해 하실 필요는 없는 게 6년 전에 수술을 하셨다면 6년 건강 고지형으로 가입을 하셨다가 1년간 치료 이력이 없으면 7년 고지형, 또 8년 고지형, 9년 고지형 이렇게 매년 할인이 되면서 더 좋은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니까 이 내용을 이제라도 아셨다면 꼭 메모하셔서 놓치지 말고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5대 철칙을 적용시킨 100점 보험 설계안도 보여드려야겠죠.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혈성 진단비, 암 치료비, 뇌혈관 혈성 수술비, 종수술비, 가성비 특약과 배상 책임 등을 준비하면 30세까지 10만 원 이하고요. 40세 11만 1,740원, 50세 16만 4,680원, 여성은 10살 기준 46,940원, 20세 6만 1,940원, 30세 8만 1,020원, 40세 10만 610원, 50세는 11만 4,270원으로 보험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실비보험은 만원에서 3만원대 수준으로 준비를 끝낼 수 있고 정기보험은 1, 2만원대 수준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비밀이 풀렸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가장 완벽하고 경제적인 보험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일상 지킴이 실손보험으로 자잘한 병원비 걱정을 없애시고요. 인생 리셋 방지 3대 진단비 종합보험으로 내 소득 상실 리스크와 가정을 지키고요. 가족 사랑 증명 정기보험으로 내 책임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5대 철칙을 지키면서 준비하는 게 보험 리모델링의 알파이자 오메가고요. 이렇게만 바꾸시면 월 100만 원을 내던 4인 가족의 보험료는 반 이상 줄일 수가 있고 우리 가족 보험을 매달 50만 원씩만 줄이면 1년이면 600, 10년이면 6천, 20년이면 1억 2천을 줄일 수가 있죠. 그 돈을 이자와 투자 수익까지 더하면 2억 원 이상의 돈을 지키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보험사의 마케팅에 휘둘리거나 지인의 부탁에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돈과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고
보험을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스마트한 금융 소비자로 완벽하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절약을 넘어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위대한 첫걸음이고요. 서랍속 먼지 쌓인 보험증권을 꺼내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패와 모델 철칙에 빨간 펜을 들고 직접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 가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도 좌절하거나 후회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기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잠자던 돈을 깨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불필요한 보험료로 고통받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인생을 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잘못 가입한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뇌혈관 보장이 내추럴 뿐이었네요. 충격입니다와 같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과 다짐이 다른 분들에겐 엄청난 용기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 명백한 소비이자 지출이고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저희 보험 조각가는 30여 개 보험사를 모두 비교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가입한 보험도 제대로 분석하고 조언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